시작하자고요. 자, 세율. 항상 세율은 괄호,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로 나누네요. 자, 지금부터 세율, 토지. 아까 거의 다 했죠? 농지, 목장용지, 산림보호 육성이면은 0.07%. 자, 그 다음 공장용지는 몇 프로예요? 0.2%. 분수로 나왔어요. 골프장은 4채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아까 다 한 거죠? 3개.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자, 별도는 몇 프로예요?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최저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옆에 적어요.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초과누진이네요. 합산하니까. 단계를 알아야 돼. 3단계요. 3단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누진세율이죠?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종합이니까 높잖아. 역시 단계는 똑같아요. 3단계. 그럼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한글로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세율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도, 이렇게 물어보면 종합합산이에요. 어렵게 물어볼 때는 세율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이요. 종이요. 종 치면서 집에 들어가야 3번. 종이요. 종 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변리사. 숫자 배열. 종이요. 변리사. 3단계 3단계네요. 외울 필요도 없죠? 종이요. 변리사. 숫자 배열.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주택. 별 하나 딱 붙이고. 주거용 건물이죠. 주택은 2가지로만 구분해요. 별장. 별장은 몇 프로로 가나요?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0.1에서 최대 0.4%. 이에는 옆에 적어. 이에는 4단계로 돼 있어요. 4단계. 1000분의 1에서 최대 뭐다? 1000분의 4. 주택은 그럼 고급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주택도 주택이잖아요. 요렇게 가요. 별장만 4%예요. 그래서 별장과 고급 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져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뭐다?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별장만 4%라고 이외 고급 주택 포함.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부세 연관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죠? 종부세는 과세 안 해. 별장은. 나머지는 뭐다? 일정 가액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과세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별장은 4%로 과세했으므로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예. 이거는 낮은 세율로 갔으므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도 고급 주택은 종부세 과세해요. 일정 가액 넘어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와 연결을 시키고.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물. 이번에는 건축물이네. 그럼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이요. 퍼센트로 외우는 게 간단하잖아요. 0이요. 천분비로는 1000분의 2.5. 0, 2호니까 2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천분비.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 없고. 이 건축물이 사치. 사치는 항상 몇 프로로 간다? 4%. 사치잖아요.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 4%.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알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 중과세율.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 중과세율도 있어요. 중과세율 어떨 때? 과밀업체권에서 공장신증세를 하면 인구중과가 되죠. 재산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그럼 뭐의 5배다? 0이요. 025 5배니까 1.25가 되겠네요. 항상 025가 기준이에요. 1.25. 그럼 중과세는 계속하는 게 아니죠. 항상 중과세 기간은 몇 년간이에요? 5년간만. 5년간. 5년간이라고 제1항에 찍혀있죠. 항상 공부는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미니 강의 아래 나와 있죠. 이 표준세율은 불가피할 때만 쓰는 거예요. 불가피할 때만.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죠. 항상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에요. 조정이 가능한. 그럼 조정을 했으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밑줄 해당 연도만 적용.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불가피 and 해당 연도만.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정리했고요. 종부세는 뭐가 중요해요? 별장은 과세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요해와 요해만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그럼 이거 암기해야지. 이거 주택세율. 재산세는 0.4로 끝나요. 종부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암기해야 돼요. 이거를. 주택은 그럼 종부세는 0.5에서 최대 2%까지 갑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높아. 그래서 5단계로 돼 있어요. 일명 5, 2, 5 이렇게. 그래서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과 종부세,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은 비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가 0.4로 끝났죠? 그럼 종부세는 0.5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자에 가면 1000분의 4는 나올 수가 없어요. 종부세는 1000분의 5부터 시작한다고요. 5, 2, 5, 5단계로 돼 있어요. 종부세 주택은. 여러분들 정리 다 뒤에 돼 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 뒤쪽이 아니다. 여기는 없네. 그죠? 자,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 79페이지로 가봐요. 주택. 별 하나 딱 붙이고 주택이잖아. 그럼 박스에 1번. 주택은 재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해요?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항상 합산하여. 주택이네. 별장. 어떻게 계산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합산한 다음에 여기다 뭐를 곱하라는 얘기야? 세율. 그럼 별장은 몇 프로를 곱해? 4%. 그럼 별장이 아니고 고급주택이야. 고급주택도 어떻게 계산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세율은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라? 0.1에서 0.4 이렇게 다르다고요. 세율이. 항상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하잖아. 세율은 달라요. 근데 세율을 적용한다.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렇게 낮은 세율로 계산해요. 누진세율로. 자, 그 다음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뭔 뜻이다? 4%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누진은
불이익을 줬어요. 고급주택은 4%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은 다가구 주택도 주택이네. 세금 혜택을 줘야죠. 다가구.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요. 3층짜리 다가구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죠. 이렇게 가격을 따져보니까 2억짜리네. 2억 공시가격 2억 이렇게. 그럼 재산세는 6억 갖고 계산할까요? 2억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이잖아. 별장이 아니죠? 별장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럼 항상 다가구는 어떤 용어가 나와?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렇게 분리됐잖아. 이거를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네요.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그럼 몇 구로 보는 거야? 1구, 3구로 본다는 거죠. 공동으로. 왜? 하나로 보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하나로 보면 6억 갖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세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로 보지 않고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공동으로 봐서. 하나로 보면 가격이 높아서 누진세율,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항상 누진은 합치면 세율이 높아져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서민지원 차원에서. 그럼 이거는 몇 채로 보는 거야? 세 채. 세 개로 본다는 거야. 3구로. 그럼 부속 토지도 1층, 2층, 3층으로 안분해야죠? 부속 토지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층, 2층, 3층. 아까 배웠잖아.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항상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이에요. 뭐에 속지 말자.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항상 부속 토지는 나누는 방법이 면적 비율로 밖에 못 나눠요. 항상 다가구는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독으로 보면 6억 갖고 한 방에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4번 하나 만들어요. 4번 하나 만들어요. 여러 개 주택.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합니다. 소유. 여러 개의 여러 개 주택을 2개 갖고 있어. 2개.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이렇게 2개 갖고 있다고요. 그럼 주택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해? 2억과 4억을 합쳐요? 안 합쳐요?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물세니까 합산하는 거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상가별로 따로따로 매겨요. 세금은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따로따로 뭐를 계산해? 세금 액수. 따로따로 세금 액수를 계산해서 합치면 총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2억은 어떻게 계산해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친 거죠. 4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친 거예요. 2억은 합산한 거라고요. 건물 토지. 4억은 합산한 거예요. 건물 토지. 그러나 여러 개는 합산하지 않아요. 2개를.
이상하다. 어떨 때는 합산하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하고. 이거는 합산한 거예요. 2억은. 주택 자체는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2억, 합산해서 4억. 그러나 세금 액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주택별로. 자, 그 다음 7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이네. 도시지역분. 자, 대구광역시에 아파트가 있어요. 갑돌이가.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뭐를 계산해요? 구청장이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50만원. 그래서 앞으로도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인다고요. 국민이 다 인정을 해줬어. 세금 올리라고. 그래서 다 이번에 선거를 그쪽으로 몰빵해줬죠. 그죠? 세금 올리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몇 프로예요? 60%죠. 아까. 이거를 점진적으로 올려요. 70, 80, 90 이렇게. 세금 많이 걷겠다. 왜? 국민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찍었겠어요. 그죠? 제 생각인가요? 오직 해서 저는 기권했어요. 저는 영원한 보수예요. 저는 진짜 기권했다고 선거 끝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50만 원 나왔네. 그럼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어? 공법상 도시지역에 있어. 공법상 도시지역에 있으면 옛날에 도시계획세예요. 또 한 번 계산합니다. 한 번, 두 번을 계산해. 도시지역분을 계산하니까 10만 원이네. 10만 원. 그럼 따로따로 고지서 날리면 불편하잖아.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된다? 6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다?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고로 물납, 분납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 이름으로 나와요. 따로 구분 안 해요.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세다. 끝.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6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8번. 이제는 마지막 코스네. 부가와 징수. 별 하나 딱 붙이고. 별 하나 딱 붙여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요, 세금을 좀 내줘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부자. 그래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애들도 잘 됩니다. 세금을 좀 내줘야 돼요. 1년에 한 아파트 갖고 있으면 100여만 원 정도는 내줘야 돼요. 그리고 서민들은 좀 덜 걷고, 그죠? 저도 100만 원 정도 낼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부가징수 들어가자고요. 자, 과세 기준일과 납기.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종부세와 동일해요. 같은 재산이니까. 6월 1일은 종부세와 동일하다. 같은 재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네. 납기 이내에 은행 가서 납부해야죠.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납기. 납부 기간의 약자입니다. 그래도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에요. 보름. 한 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라 그랬어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그래서 토지가 9월이에요. 건축물 등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빨리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 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럼 주택은 합산해서 계산했죠?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토지 건물 구분 안 해요. 합산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납세자가 불편하므로 한꺼번에 날라와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달에 20만 원 이하예요.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뭔 뜻이에요? 한 번에도 2분의 1로도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이게 정기분이네요. 그럼 이제 종부세랑 비교해야죠. 종합부동산세는 겨울에 내는 거죠.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종부세는 한 가지. 12월 1일부터 납기가 겨울 약 보름 12월 15일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는 1번, 2번, 3번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12월 1일에서 15일까지가 납기라고요. 그다음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정기분이다. 그 다음 수시분도 있죠. 밑에 수시 어떨 때 누락, 위법, 차고동이 있을 때는 모든 세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시험은 없다라고 나와요.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징수방법. 오른쪽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어디 간다. 물건 소재지 시군구예요. 뭐 그래야 지자체 돈이 되잖아요. 소재지 시군구. 단 종부세는 어디로 갈까요? 국세니까 어디로 가? 담당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국세는 세무소가 담당이다. 종부세를 물어볼 때는 주소지. 재산세는 소재지.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납세지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징수.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언제까지 날라오나요? 납기 개시 5일 전. 이거 안 까먹는 거.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돼요. 어우,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구나. 5일. 종부세도 똑같고. 근데 종부세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결정. 원칙은 정부 부과. 정부 결정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도 있어?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징수 방법.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고지서가 날라와요. 선택하면 종부세도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 보통징수. 자, 그 다음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이죠. 뭐가 붙어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러나 종부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을까요? 농어촌 특별세를 붙여서 내요. 20%. 이렇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 날라와요? 농어촌 특별세가 20%라고요. 뒤바뀌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병기되는 조세는 재산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어떤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불 끄는 세금. 납기가 같을 때에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나란히 적는 거를 한자로 병기세라 그래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는다. 병기. 이거는 원래 독립세예요. 따로따로 보내야 되는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보내준다라는 뜻이네요. 자, 다음 소액 징수면제. 항상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에요. 뒤로 읽으면 뭐다?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입에 2,000원이 보인다고요. 미소, 미만, 요건이. 미만이 없으면 범위를 물어보죠. 미만이 없으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징수, 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미만이 요건입니다. 미만이 없으면 범위야. 미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상대방 남자에게 또는 상대방 여자에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이 오해를 일으켜요. 과도한 친절은. 그래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그 가정은 대부분 있잖아요. 안 좋대요. 집에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와서 대리만족이래요. 그게 나와서 과도하게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살다 보면은 아무 남자 보고 막 오빠 오빠 그러고 자꾸 자 공부하자고요. 우리 집사람도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 캐샤잖아. 그럼 안녕하세요 그러면서도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집에 제가 없잖아. 5일 동안. 나 지금 5일 동안 집 못 들어갔어요. 토요일부터 특강하러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모습이 아주 안 좋잖아. 깨제제가 이거 5일 동안 입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가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요. 제 집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날라리 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명 날순이라 그러죠. 또는 날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부녀하면 항상. 그죠? 자 공부해야죠 이제.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오름만큼 과세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합니다.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뭐다? 150%. 작년 기준에 작년 100%죠? 올해 재산이 많이 오더라도 올해는 얼마까지만 올려라. 작년 대비 50%. 토지 건축물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 주택은 달라진다. 주택은 달라져요. 기역, 니은, 디귿 앞에 적어. 공시가격.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세 가지로 나누죠.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부터 출발해요. 서민들이니까. 그 다음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도 주택은 150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뭔 뜻이에요? 3억까지는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3억 초과 6억은 작년 대비 10%만 올려라. 작년에 100%니까 6억 초과는 30%까지만 올려라. 중요한 건 얼마부터 출발한다고요? 3억. 왜 3억이에요? 수도권 빼고 전 국민의 90%는 3억 이하에 삽니다. 서민들은 그럼 시세는 얼마짜리예요? 4억 전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억부터 출발합니다. 단 옆에 적어야죠. 종부세 투기 목적이에요. 종부세는 해당될 때는 일률적으로 투기 방지니까 100분의 150입니다. 재산세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종부세는 안 내놓는다. 100분의 150. 그래서 작년 대비 5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 딱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납세무자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세요.
소유권 변동. 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청장이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뭔 뜻이냐? 잘 봐요. 잔금이 끝났어요.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그러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올까요?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매도자인 왜?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등기 안 쳤기 때문에.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라고요. 신고하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6월 10일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박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6월 10일까지죠?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라고요.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일 절대로 잊으면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1번. 별 붙여요. 자, 1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등기가 안 됐네요. 그럼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니까 신고하라.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자, 칠판 봐주세요. 그럼 신고하면 끝나. 근데 대부분 안 하잖아. 신고 안 해? 대부분 안 하죠. 귀찮아서.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원래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이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이 법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요.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도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공무원들이 등장하죠? 공무원이 등장해서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에서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 마지막 줄. 안 하면 세금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뭐라고요?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잘 봐요.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등재할 수 있다. 등기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과세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등재라고 그래.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린 지문. 등기할 수 있다. 틀린 지문.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자, 넘어갈까요? 자, 82쪽. 나왔다. 드디어. 오랜만에 잘하는. 1시간에 하나씩은 꼭 나와요. 가산금. 나왔네. 안 까먹는 거. 1시간에 하나씩은 꼭 나와야 안 까먹는 거. 가산금. 이거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왔죠? 가산금.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죠? 납기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없어요. 재산세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일반 가산금은 한 달까지는 연체이자가 몇 프로부터? 3%?
5% 하면 안 돼요.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300. 3%. 일명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삼김. 정치인 삼김. 충청도에서 유명한 분이 하늘나라로 갔죠? 삼김 탁 갔어요. 그죠? 그 김종필 씨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알아들었나요? 타협할 줄도 알고, 그죠? 양보할 줄도 알고, 또는 욕심도 있는 분이에요. 유희어떻든. 뭐 저는 다 떠나서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삼김 다 사망했어요. 자, 한 달까지. 그럼 이제 두 달째부터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 거를 중가산금이라 그래. 한 달까지는 3%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에 몇 프로? 1.2%부터 1.2%, 3%가 아니야. 1,000분의 12. 1.2. 1, 2가 들어가면 맞는 거야. 몇 개월 동안? 60월.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 몇 년입니까? 5년. 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5년이죠?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부과해요. 근데 왜 여기 월이 나왔어? 연체이자는 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할 계산해요. 월할 계산해요.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60월.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5년까지만 걷는다. 근데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미만 지방세.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 국세는 얼마 미만이에요? 종부세 100만 원 미만이에요. 재산세가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거 안 까먹는 거. 4개월 동안 한 장짜리로 배웠잖아요. 까먹을 수가 없는 거. 까먹을 게 따로 있어요. 가산세, 가산금은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2번이 그 얘기잖아. 지방세니까 30만 원 미만.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 30만 원 미만은 뭘로 따진다고요? 세목별로 따진다. 합치면 안 되죠. 가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목별. 안 까먹는. 그러나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에요. 종부세는. 자, 그 다음 9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언제나 출제되는 게 9번이네. 물납, 분납. 자, 물납은 요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만 원 하면 안 돼요. 1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요. 초과. 일명 물천지. 물천지. 철철 넘치잖아. 초과. 요건이 물천지. 그 다음 물납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 관할 것만. 관할 구역에 있는. 전국하면 틀려요. 여기가 무슨 구청이라고 그랬어요? 서구청 것만 받아줘요. 중구청 건 안 받아줘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제주도 거 안 받아. 자기 관할 것만. 관리 처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신청은 항상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하는 거예요. 10일 전까지 합니다. 10일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 5일 이내.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함으로 30% 정도 손해 나요.
그러니까 물납할 때 이미 납수의 무자는 열 받아 있어. 열. 자, 그 다음 3번. 3번으로 내려왔죠? 불허가를 받았네. 그럼 물납 허가를 받았네. 예스가 떨어졌죠?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납부기한이 지났어. 그래도 법은 어떻게 본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부득이했기 때문에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본다.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예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뭐다? 현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뭐다? 허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변경 신청 받아줘요. 변경 신청. 자, 그 다음 이제 올라가죠. 이제 예스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해야지. 평가. 항상 평가는 언제 한다고 찍혀 있어요, 거기.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절대로 12월 말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을 이제 시가로 평가한다고요. 이 시가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40% 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시가로 본다. 이걸 시가로 보는 거예요. 공시가격이에요. 시가 표준에.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요. 시험은. 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시가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본다. 1번, 2번, 3번. 이게 시행령이에요. 자, 그 다음 분할납부 내려옵니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분납. 자, 분할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물납의 절반이에요. 500만원 초과. 500만원. 물납은 1000만원이고. 그리고 초과니까 전부가 아니라 초과되는 부분. 일부만 분납하죠? 그리고 분납 기간은 45일 하면 안 돼요. 2개월. 일부 2개월. 그리고 분할납부세액은 1번 1000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을 빼면 되는 거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번 1000만원 초과일 때는 50%를 빼면 돼요. 분할납부세액. 자, 다음 신청은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여기 칠판 봐요. 물납은 10일 전이에요. 분납은 10일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할납부세액이에요. 분할납부세액. 어떻게? 이거 외우면 안 돼. 기준점이 얼마야? 500초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기준점. 500초과에서 얼마까지? 1000까지. 1000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을 빼면 답이 된다고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그 다음 1000 초과일 때는 얼마를 빼면 돼? 50% 이하를 빼면 된다고요. 자, 납부할세액이 800이야. 납부할세액이 1600이에요. 분할납부세액을 한번 구해봐요. 납부할세액이 800, 납부할세액이 1600. 분할납부세액 한번 구해봐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것만. 앞에 거. 500 초과해서 1000까지. 그럼 얼마 빼면 돼? 500 빼면 되죠?
300. 500 초과해서 1000까지잖아요. 500 빼면 되는 거예요, 차감. 그럼 이 애는 1000 초과죠? 절반을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 800. 이러니까 왜 이게 1로 내려왔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입니다. 단, 종부세. 종부세는 물납 폐지 손해나니까 물납 안 돼요. 종부세는 분납은 돼. 그래서 분납은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재산세와 똑같다고요. 분납은 종부세는 재산. 그래서 분납 옆에 적어 종부세 동일 이렇게 분납 옆에 종부세 동일. 그러나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자, 넘겨보죠. 자, 85쪽만 봐요. 옆에 보지 말고. 자, 10번.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해야 됩니다. 시군구는. 그래서 비치해서 6월 1일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야죠. 그래서 재산세를 1번 뭐라 그래요? 대장세. 대장을 비치하라 이거지.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3번만 알면 돼요. 3번. 아까 배웠잖아요. 3번. 고지서는 납기계 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나온다. 5일. 아까 배웠어요. 5일이라고. 저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85쪽. 85쪽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그 다음 4번. 4번 토지네. 고지서는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석 장이야. 분리별도 종합. 석 장 날리면 납세 의무자가 불편하죠? 한 장의 고지서에 한 장. 그런데 이 지문은 각각 한 장 하면 무조건 틀려요. 토지는 무조건 한 장. 원래 석 장이죠? 분리별도 종합 석 장이잖아. 따로따로 한 번에 합쳐서 한 장에 각각에 주의하자.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자짜리 끝.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지.